한국에서 BBC 소속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 한국 코로나 방역의 위대함을 알린 로라 비커 기자. 그녀는 오랜 한국 생활 끝에 승진을 했음에도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눈물을 머금고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런 그녀가 최근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며 SNS에 힘든 상황을 토로한 것인데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미 다른 특파원들이 중국에서 취재하다 미행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은 사례가 많아 걱정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전당대회 취재를 하고 있는 그녀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때와 다르게 생산하는 기자 수도 적고 깊이도 많이 얕아져 단순히 사실말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BBC 소속 기자가 중국에서 취재 중에 구타당한 끝에 구류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뭔가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은 언론 탄압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현재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때나 잠깐 오던 외신 기자들이 한국 뉴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늘어나자 아예 서울에 눌러앉아 취재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은 외신 기자들이 보도하기 편한 환경과 기자들에 대하는 태도가 매우 우수해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파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커리어에 엄청난 이점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한국행을 원하고 있죠. 로라 비커 역시 영국 BBC 소속으로 수십 년간 일한 베테랑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서울 특파원이자 BBC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로는 한국의 팬을 자초하며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죠. 그녀와 한국의 인연은 참 각별한데요. K-팝 아니면 한식 팬으로 시작한 한국 사랑이 아니었다는 점이 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승진하며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그녀. 과연 한국을 떠나며 어떤 발언을 남겼고 무슨 이유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한국 덕분에 출세했다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베테랑 기자였던 그녀는 한국 생활에 금세 적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가 싶더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국의 방역 수준, 특히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한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죠. 현재는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하지만 K방역의 훌륭함에 대한 심도 깊은 기사를 전 세계에 송고했던 것도 로라 비커였고요. 그녀는 일부 국내 언론과 썰전을 벌이면서까지 한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지켜세우며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여러 차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BBC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들은 로라 비커 기자의 기사를 받아치는데 급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했죠. 특히 그녀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가슴 깊이 존경한다며 그야말로 찬사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문화 때문이라며 서양 선진국들은 자유롭고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운동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논조의 글을 실어왔는데요. 로라 비커는 이에 정면 대응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은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비판합니다. 그녀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물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바로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된 자율성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그녀가 저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 바로 촬영차 갔던 속초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로라 비커는 취재차 속초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당연히 지갑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허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신분증을 본 누군가가 그녀의 주소로 지갑을 보내준 것이죠. 심지어 지갑에 있던 돈과 귀중품까지 모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재미난 것은 과자 박스로 무심한 듯 둘둘 말아 포장된 모습이었습니다. 택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전해주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로라 비커는 너무 감동해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에 유난히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서도 한국 관련 기사는 꼭 리트윗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인의 정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친절하며 외국인인 자신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줬다고 고백하며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민족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그녀는 지금도 동료 외신 기자들을 만날 때면 꼭 한국 주제를 추천하며 한국이야말로 외지인들에게 편견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족이다 라고 극찬한다고 하죠.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서 등산을 즐겼는데 어느 산을 가더라도 음식도 나눠주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도 반했다고 하고요. 물론 로라 비커가 한국에 대해 늘 좋은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서양인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죠.
그럼에도 4년 넘게 한국을 경험한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많이 배워야 한다.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도 한국을 약간 질투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겼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한국을 좋아하던 그녀가 현재 중국에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중국은 한 차례 BBC 기자를 사실상 쫓아내듯 밀어낸 전적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험한 취재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정부 입장을 받아 적지 않으면 일상 곳곳에 사법경찰이 따라다니는 등 귀찮게 하는 일이 잦았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칭찬한 그녀는 그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지도층의 무능한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중국 내의 환경, 인권, 경제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재할 때마다 절대 보도할 수 없다며 회방을 놓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아직까지 물리적 제재는 없었지만 언제든 다른 기자들이 당한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두렵다고 말하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언론 탄압이 없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정치 발언도 서슴없이 한다. 하지만 여기는 180도 다르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실제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동료였던 에드 로런스 기자가 상해에서 공간에 체포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런스 기자는 작년 말에 상하이 우르무치 중루에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중에 공간에 체포됐는데요. 석방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붙잡혀 있어야 했던 겁니다. 당시 카메라에 찍힌 증거를 보면 경찰에 의해 구타당한 뒤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BBC는 급히 공식 성명을 내서 소속 기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혀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 정부 측은 BBC의 공식 입장이나 사과문을 전달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았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발뺌과 남 탓으로 가득한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이었죠. 상하이 당국으로부터 당시 로런스가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오히려 그를 구해준 것은 우리 경찰들이다.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그를 체포한 것이다 라고요. 물론 BBC는 이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해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일은 양국의 외교 라인을 통해 문제시됐을 정도로 크게 번졌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다. 기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위협받지 않고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제된 외교의 언어로 비판했고요. 물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로라 비커 기자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하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인데요.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승진을 하고도 중국으로 가질 않나 이제는 중국에서 도망 나오듯 주재국을 옮겨 지금은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국제 무대에서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가 아닌 국가로 빠졌다는 것은 곧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한국을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서양인 기자가 힘겨운 생활을 하며 부푼 꿈을 안고 승진에 넘어간 나라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다는 게 말입니다. 올해는 그녀도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일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